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6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대선이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 관련 소식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금 혼란에 빠진 그런 모습이고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지금 인사들이 대부분 사퇴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신보라 의원께서도 지금 소속 당의 상황을 보시면서 마치 좀 당황스러우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내부 상황까지 해서. 네. 어제 국민의힘이 3대2 전면 해체라는 초강수를 꺼냈고요. 네.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네. 정권교체 적신호가 켜지자 선대위 완전 해체 그리고 원내 지도부 총사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우선 어제 오전에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당시 발표를 했고요. 그 전날 이제 6명의 총괄 본부장단도 사의를 표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대위 개편 내용이 후보 사전 교감 없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윤 후보는 이제 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중단을 하고 이제 선대위 개편을 위한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전날 여러 차례 만나 선대위 쇄신하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영입을 반대했던 그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신지예 수석 부위원장도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주변에서 사퇴 건의는 있었다고 했는데 본인이 최종 결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어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거기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이게 원내 지도부 3인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당직과 선대위직 전원 이제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3시간 이후 의총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바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한 5시께 이제 선대위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공지사항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은 사의는 번복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젯밤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오로지 후보의 탓이다. 제가 부족한 것이고 국민들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과도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윤 후보는 조만간 쇄신안을 마련을 하겠다면서 오늘도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지금 현재는 자택에 기거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어떻게 하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간에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 운영 후보의 행보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평가라 그럴까요? 목소리를 좀 듣고 싶네요. 먼저 조 전 대표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굉장히 그런 우선권을 가지고 이 선거판을 리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이은 실책이나 특별히 김건희 리스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가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또 대두되면서 그리고 토론회 거부 그리고 연이어진 실언들 그리고 무엇보다 실언은 그 전에도 여러 번 1인 1 망언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많이 좀 조롱 비슷한 것들이 돌긴 했지만 폭언에 가까운 욕설 비슷한 어떤 상대 진영에 대한 발언들도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능력, 무능하다는 어떤 이미지가
종합적으로 이번의 내용으로 좀 비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좀 선임이 되었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주 전에 그립감을 강하게 지겠다고 예고를 한 바 있었는데 예. 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상황상 예. 어떤 계기점이 없이 사실 그립감을 갑자기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을 넘어서면서 이미 뭐 정말 앞서가던 어떤 여론조사치가 연말 넘으면서 사실 몇 개의 조사에서 네. 다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는데 예. 사실상 골든크로스에 가깝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연말 넘어서면서 역전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네. 굉장히 뭐 50% 가까이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면서 좀 내부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좀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핵심 원인을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예. 뭐 뭐니 해도 허약한 후보 자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대선이라는 게 어떤 팀워크로 사실은 한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창출해낼 한 팀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최종적인 리더십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보고 뽑느냐를 봤을 땐 사실 당대표의 능력과 비전을 보고 뽑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 신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1년 넘었거든요. 이제 네. 사실 정치를 데뷔하기로 공언한 지. 근데 1년간 어느 정도의 정책을 습득했는가 그리고 정무적인 감각을 습득했는가 국민들과의 어떤 교감이나 그렇죠. 눈높이를 맞췄는가를 봤을 때 국민들의 평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의 내용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현재 당대표와의 어떤 누구의 책임론이 더 큰가 이게 또 좀 핵심적인 화두거든요. 네. 그래서 내전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당대표도 역대 좀 전무후무한 어떤 형태로서 내부 고발 같은 형태를 좀 연말에 이어갔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국민적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가 좀 거의 그래도 몇 개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기간 또 어떻게 역전극이 벌어질지는 좀 누구도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공언을 한다고 해도 네. 정권이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서 자초되는 것이 봐왔죠. 사실인데 네. 그런데 방향이 없고 사실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약속이 공언되지 않으면 이후에 혹시 정권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약속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것들을 재정비하고 뭐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국민에게 그래서 어떤 비전과 방향성과 가치를 가지고 정권을 뭐 맡겨달라고 약속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이다. 이제부터는. 네, 그래야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지 현재까지 나왔던 어떤 도덕적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는 좀 양당에 그게 더 누가 낫냐를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죠. 건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 그래야만 한다. 한다. 네, 국민적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네, 저도 이제 국민의힘 또 당인이고 제가 또 파주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정말 나쁘구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지역에서도 뜨겁게 회복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걸었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 이제 방송 때문에 오다 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 플래카드가 깊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3일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지경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3일 만에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은 많은 언론들이 여론에 민감한 많은 언론들이 선대위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결국 국민들과 깊이 호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잇따른 어떤 구설수 그리고 대표와 후보 간의 어떤 불협화음 그리고 후보의 비전 실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지금 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노선을 국민들께 정확히 각인시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컨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미 경선 때 대표적인 공약
것들 있었죠. 이렇게 비전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뭐 747, 4대강, 네, 뭐 창조경제, 슬기경제. 줄부세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실은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가치 외에는 또 국민들께서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뭔데 네.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세요. 발표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면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제 선대위 어떤 구성이나 인선을 보고 그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런 구상을 하겠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걸 짐작하게 되는 건데 네. 실은 이제 선대위 영입이나 이런 구성도 보면 예. 큰 틀의 캐치프레이즈 없이 민주당 인사를 선대위 영입하거나 정책 스펙트럼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사를 또 영입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만약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양 진영 간 대립으로 정치가 분열돼서 국민도 분열되었다. 네. 문재인 정부는 뭐 분열 정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코로나 등의 진영 정치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들이 도전으로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하고 나는 그것이 진영을 깨는 통합이라고 본다. 네. 그래서 젠더 갈등, 뭐 세대 갈등, 진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스텝으로 뭐 김한길, 신지시를 영입한 거다. 네. 이게 진영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겠지만 통합이라는 큰 시대 정신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방향에서 선대위 인선도 됐더라면 네. 방향이 먼저 제시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큰 혼란과 그냥 이 선대위 구성도 잡탕으로 인식되게 돼버리는 어떤 의미일까? 네,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개편 방향으로 보면 뭐 지금 개편안을 총괄본부를 뭐 일원화하고 지금 6본부 체제를 축소하고 총괄 상황본부가 후보의 모든 상황을 직접 통제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운영과 관련한 사안이고 후보께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일정을 수행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정말 숙고해서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라이즈부터 잡으시라 분명하게. 네. 그리고 공정과 그 상식이라는 그 시대적 부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에 집중을 하라. 그리고 네. 그게 담겨야만 일정이나 메시지는 거기에 바탕에서 어떤 공간 이벤트 그렇죠. 발언들이 나오는 네.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좀 더 맞춰 가야 된다. 네.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오는 네. 것이다라는 뼈아픈 어떻게 보면 깊이 반성하는 네. 차원에서 지금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그 외에도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태도를 바꿔서 연기만 좀 해달라. 이런 지금 주문도 기사화되고 있어요.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전략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정말 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 질문도 하게 돼서요. 그건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간에 이분이 선거의 전략을 짤 때 이거를 하나의 무대에 비유하면서 결국에 특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팀워크를 이루고 어떤 스포츠 팀처럼 이것들을 운영하는 전략과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 발언을 한 것으로는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떤 비유를 할 때에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것이 언어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리 그런 흐름 속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얼마나 허약체인지를 어떻게 보면 또 반증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내가 짜주는 전략대로 따라만 와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도 못하느냐라는 일종의 질타, 압박처럼 좀 저는 읽혔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부에 있는 어떤 역량의 부족 같은 것들을 좀 역설적으로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어떤 상황들이 됐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간 10여 년 넘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20-30년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이 여의도에 어떤 일종의 뭐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만 선거 때만 되면 바라봤던 양당 정치의 큰 부작용이고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를 기획할 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짜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전에 손혜원 후보나 지금 허은하 후보가 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보여지는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 뭐 톤, 매너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당명을 바꾼다든지.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정책적 아젠다를 세팅함으로써 네. 이 정부나 이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쇄신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네, 정책인데 현재까지 좀 밀레니엄 세대의 기본적인 시대 정신도 있지만 또 이런 현재 상황에서 후보의 어떠함을 떠나서 굉장히 정치에 대한 혐오가 좀 높아진 데에는 그렇죠. 특별히 지난 10년의 선거를 거치면서 양당에서 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선거에 이겼다는 게 풍문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속한 거나 방향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인 내 정부 구성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품을 어느 정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포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는 국민을 좀 우롱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닥에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내부적인 것을 되죠. 바꿔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그것을 후보가 잘 소화해내야만 이 큰 그릇에 그럼요. 국민적인 이슈와 문제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총괄선대본부장의 역할이거든, 위원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이게 내홍으로 국민적으로 확 갈등이 보였지만 양당에서 다 갖고 있는 리스크였고 양당 모두의 문제일 수도 그간에 있는. 계속해서 어떤 선거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혹은 총괄위원장이 국민 밑바닥으로 나가겠다고 말은 하면서 뒤로는 사실은 읍소하고 두 번, 세 번 삼고초려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우리에게 다시 줄 것인가를 바라봤던 이제 여의도 정치의 어떤 이 국민에 대한 내 문제점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우리가 미래적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전체 양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과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네, 저는 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발언을 이제 의원총회에 가서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언을 한 것이군요. 한 건데. 네. 연기만 해달라라고 말했다는 그 자체가 방금 이제 조성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무리 이제 어떤 기획한 대로 어떤 큰 전략을 틀에서 짠 대로 전략을 짠 대로 움직여달라는 어떤 주문이었을지라도 뭐 어떻게 연기만 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 국정운영 수반으로서 가는 방향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비유인 것 같아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었을 때 이런 어떤 언어와 관련된 구설수에 한 번도 오른 적이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좀 노회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꽤 심혈을 나름대로 기울이시는 타입이신데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 이게 후보와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나름 어떤 불협화음이 쌓여서 그게 감정적으로 조금 나온 표현인 건가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금은 후보에 있다는 구설수도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발언도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뭐 선거 관련한 주요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의 발언에는 정말 신중을 좀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선거의 기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전략과 아젠다 세팅의 전략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너무 익히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대가 변화한다는 건 이런 큰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씩 저희 들으면서 선거에 바라시는 부분.
네, 국민적 눈높이는 이미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네. 정치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적어도 발이라도 맞추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대를 이해하고 좀 미래를 보는 선구안적인 정치를 기대합니다. 네. 네, 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지금은 포용과 설득의 리더십을 누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이전 투구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더 포용하고 내가 더 설득하고 내가 더 맞추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앞장서야만 이 내용도 수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모습들을 국민의힘에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 얘기는 저희가 내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